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연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큰아이는 초등학생,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둘째와 셋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그때 그림책 테라피라는 교육이었는데 그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읽어주시나요? 저는 주로 밤에 책을 읽어주는데, 자기 직전에 읽어주는데, 보통의 경우에 한두 권의 책을 읽어주지만 아이들이 책에 푹 빠진 날은 한 10권에서 20권 정도도 갖고 올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 양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쉬고 싶은 마음에 주로 문장을 위주로 읽어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째를 읽어줬던 방법은 주로 문장 위주로 읽어줬어요. 그 아이는 이제 한 책에 너무 빠져서 책 그 한 권을 100번 이상 거의 200번 가까이 읽어달라고 갖고 온 적도 있었는데 그 덕분에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정말 자연스럽게 한글을 습득을 했는데요. 그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배운 그림책 테라피라는 방법에서는 그림 위주로 책을 읽어주라고 배웠어요. 저는 이제 문장 읽기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문장보다는 그래도 그림 위주로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엄마의 마음도 치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교육 시간에 갖고 오셨던 책이 바로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알고 계시나요? 저는 교육 시간에 처음 본 책이고요. 이 책은 그 모리스 샌닥이라는 분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1920년대에 태어나셔서 200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그림책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림책 역사에서 단연 최고의 거장이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미국 분이신데요.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처음에 이 책 보고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어주시면서 비교를 해보라고 하시고 첫 번째는 단순히 제목과 그 문장만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끝에 그 결론이 너무 생뚱맞아서 정말 문장 한 문장으로 끝나는 그 결론이 너무 생뚱맞아서 이게 뭐야?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시면서 읽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40 중반이다 보니 자꾸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들을 때도 제 위주로 듣다 보니 이게 뭐 아이들이 뭐 때문에 이 책이 재밌다고 하는 거지? 너무 생뚱맞고 이상한데? 뭐 어떤 점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지? 정말 와닿지가 않았어요. 문장을 읽어주셨을 땐. 그런데 2번째 방법인 그림으로 읽어주셨을 때는 이 책에 정말 빠져서 우와, 이 책 진짜 최고다. 너무 재밌다. 내 마음도 치유가 되고 저 때는 아이가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이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아이도 엄마와 그림에 관해서 엄마가 설명해주고 또 아이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아이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서로 의견들을 그 생각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겠구나. 정말 그림책은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느꼈어요. 그럼 제가 그림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괴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괴물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정말 좀 무섭고 공포스럽고 좀 섬뜩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모리스 샌닥이 생각하는 괴물은 이렇게 정말 무섭지 않은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그 모습의 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페이지를 이제 넘겨서 제가 보여드리면 괴물들이 이런 얼굴, 이런 표정이에요. 너무 장난꾸러기 같은 친근한 표정.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그 이미지들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괴물들이 너무너무 장난꾸러기 같은
책 안의 주인공 맥스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와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장난꾸러기 같은 괴물들이 나와요. 이 책을 보실 때 그 처음에 제목을 읽어주시면 되고, 그림책이라서 이렇게 겉표지를 펼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괴물,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배, 여기 보이시는 달인데요. 이 괴물이 무섭지 않은 괴물인데 특징이 발이 있어요. 이 사람 발이 달린 이 괴물은 이 주인공 맥스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엄마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뭐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이 배는 맥스가 처한 현실과 그리고 맥스가 상상하는 상상의 나라로 그 데려가는 그런 그 이어주는 역할,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보름달은 맥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대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겉표지를 먼저 아이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펼치시면 이렇게 또 그림이 알록달록한 예쁜 그림들이 나와요. 뭔가 색감이 따뜻하고 그리고 빨갛고 주황색, 주황빛이 나는 그림들, 그리고 이런 이파리 같은 그 잎사귀 이파리 같은 예쁜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 이런 그림들에 관해서 이 이파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여기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맥스가 나와요. 얘는 주인공 꼬마아이 남자아이고요. 장난이 심한 그 아이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왕관을 쓰고 있어요. 괴물들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을 하는 그 맥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괴물이에요. 아주 친근한 장난꾸러기 같은 괴물. 그런데 책을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그림이 처음에는 오른쪽에 작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을 점점 넘기시다 보면 그림들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서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이 점점 커지다가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그림이 이 한 페이지에 꽉 차게 그려졌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왼쪽으로도 그림이 조금 가 있고, 그리고 또 넘기면 조금 더 왼쪽 부분이 커진 그림. 그리고 이 그림들이 이렇게 양쪽 페이지로도 그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 그림이 점점 커져서 이 상상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는 이렇게 그림이 양쪽에 꽉 차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그림은 맥스의 상상의 나라에 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여백은 현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스가 그 현실에서 상상의 나라로 갈 때는 현실이 점점 작아지고 상상의 나라의 그림이 점점 커지는 거겠죠.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이시지만 맥스가 지금 그날 밤에 장난을 하고 있어요. 바로 늑대 옷을 입고 이렇게 책을 밟고 올라서서 빨랫줄에 걸려 있는 이불도 있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한 손에는 못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맥스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스가 뭔가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에요. 그런데 장난을 계속 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장난을 쳤다고 나와요. 이 그림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맥스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쪽 페이지에는 강아지를 쫓아가고 있어요. 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맥스는 엄마가 놀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겠죠. 엄마가 뭔가 할 일이 있고 엄마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아이가 놀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놀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장난을 치는데 엄마가 이제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보통의 엄마, 똑같은 엄마이시기 때문에 화를 내요, 아이한테. 엄마가 맥스에게 이 괴물딱지 같은 녀석,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 아이가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그 책으로 봤을 때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은데, 늑대 옷을 입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엄마가 이제 방으로 쫓아버려요. 아이를 혼자서 이제 방에 가둬버렸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는 울거나 하지 않고 너무너무 씩씩한 아이로 나와요. 보통 아이의 경우 저희 아이들 가끔 울 때도 있는데
이 맥스는 너무 씩씩하고 당돌한 아이. 엄마한테 이렇게 대답도 하고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방 안에 가뒀는데도 혼자 이렇게 씩씩하게 방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모리스 샌닥이라는 이분은 아이를 한 인격체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그림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가 방 안에 갇혔는데도 울지 않고 혼자서 화를 풀어나가요. 이 그림책의 주제는 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엄마도 화가 난 상태, 그리고 아이도 화가 난 상태.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다독이면서 화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화를 풀어나간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제 혼자 방 안에 들어온 맥스는 상상을 해요. 처음에 선생님이 문장만 읽어주셨을 때 이렇게 방 안에서 갑자기 방에 혼자 들어왔는데 맥스의 방에서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했지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저는 뭐지 저게? 갑자기 왜 나무와 풀이 자란다는 거지? 정말 연관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그림을 보기보다 이제 선생님이 문장을 읽어주셨을 때 뭐지 저게 갑자기 왜 나무와 풀이 자랐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그림을 읽어주시니까 아이가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구나. 화가 많이 났지만 자기만의 상상으로 화를 풀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상상하는 거예요. 내 방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그리고 나무와 풀이 자꾸자꾸 자라고 있어. 그런데 여기 책을 보시면 처음에 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을 때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화가 난 표정이고 엄마가 방 안에 가둬버렸을 때도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 표정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풀과 나무가 자란다고 상상을 할 때는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고 그리고 지금은 웃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재밌죠? 이렇게 웃고 있어요. 혼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방은 세상 전체가 되었지 이렇게 나와요. 방이 이제 온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나무와 풀이 자란 온 세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보름달은 아까 맥스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보름달이 아니고 초생달이 이렇게 맥스의 마음이었는데 점점 차올라요.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점점 차올라요. 그리고 이렇게 풀과 나무가 자란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어요. 맥스가 또 다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항해를 해요. 바로 맥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하면서 항해를 얼마나 또 오랫동안 상상을 하냐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꼬박 1년쯤 항해를 한 끝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해요. 괴물이 살고 있대요. 이 괴물은 엄마를 나타낼 수도 있고 맥스의 화가 난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을 하니까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막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대고 무서운 발톱을 세워서 보였대요. 괴물들도 너무너무 화가 난 듯한 그런 화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맥스가 도착하니까 맥스도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괴물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맥스가 호통을 쳤어요. 괴물들한테 조용히 해! 괴물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사납게 보이고 하니까 맥스가 엄마에게 하던 그 방법대로 조용히 해!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 괴물들이 노란 눈으로 노려보았어. 이렇게 나와요. 맥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괴물에게 소리를 쳐요. 엄마가 하던 방법 그대로. 그 점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맥스는 마법을 써서 괴물들을 꼼짝 못하게 한 거래요. 엄마가 뭔가 기선제압? 좀 아이에게 호통을 치면 아이가 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맥스가 엄마가 하는 그대로를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괴물들이 이제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나니까 괴물들이 맥스를 왕으로 삼게 돼요. 여기 보시면 맥스가 왕관을 쓰고 있어요. 맥스는 괴물들의 왕이 되어서 이제 괴물들하고 잘 어울려서 놀아요. 이제 소동을 벌이자 하면서 서로 뭔가 화난 마음들을 서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 보름달에서 밑에서 막 춤추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놀고 있어요. 맥스가 화난 마음을 괴물들과
풀고 있어요. 풀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보름달이 커져서 밝게 비추고 있죠. 이거는 맥스의 상상이 최고조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양쪽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가 이렇게 그 괴물들하고 사이좋게 어울려서 놀고 뭔가 화를 풀고 삭힌다기보다 좀 화를 많이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재밌게 나타내고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에 관해서 그림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으실 것 같고, 맥스는 이제 왕관을 쓰고 표정이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풀어진 듯한 표정이죠. 그리고 괴물들도 너무 귀엽고 친근하고, 이런 그 그림들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맥스가 이 괴물의 등에 올라타서 괴물들과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놀고 있죠. 그림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어른들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맥스가 이제 그만 이렇게 엄마가 하던 대로 또 똑같이 괴물들에게 외치고 저녁도 안 먹이고 괴물들을 되돌려 보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는 괴물 나라의 왕을 그만두기로 했지. 그래서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괴물들이 맥스에게 가지 말라고 잡아먹어버리겠다고. 우리는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맥스는 배를 타고 이제 떠나요.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나고, 또 맥스가 아까 배를 타고 왔던 만큼 다시 그 시간, 1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한 달, 2달 거슬러 올라가서 오랜 시간 또 항해를 하고, 보름달은 정말 많이 밝게 빛납니다. 이것은 아이의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맥스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 이제 아이가 상상의 나라를 떠나서 이제 현실로 돌아온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은 밖에 이 창문 밖에 밝게 빛나고 있고, 아이는 이제 여기 풀하고 나무가 있던 게 모두 없어졌죠. 아이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엄마한테 가는 시간이에요. 저녁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고, 근데 저녁밥을 먹었다고도, 엄마한테 갔다고는 안 나오지만 이 마지막 문장에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 이 문장 하나가 뭔가 여운을 주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림은 없지만 이 문장 하나에서 뭔가 마음에 여운이 남고, 그리고 뭔가 잔잔한 감동, 그리고 엄마와의 사랑, 그리고 아이의 화가 풀리고 아이는 스스로 화를 풀을 수 있는 그런 인격체구나, 정말 건강한 아이구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 책 선생님께서 문장으로 읽어주셨을 때는 정말 뭔가 생뚱맞고 이게 뭐야 했었는데, 이렇게 그 그림들을 설명하시면서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읽어주시니까 이 그림책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것을 주문을 했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읽어주신다면 엄마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아이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